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0대1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앞서 체코전에서 거둔 승리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치러진 만큼 팬들과 선수 모두에게 더욱 뼈아픈 결과로 남았습니다. 경기 내내 팽팽한 흐름 속에서 단 한 번의 실수가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안겼는데요. 이번 패배로 멕시코는 2연승을 기록하며 조 선두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현재 조별리그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하 남아공을 잡고 멕시코가 체코에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승자승 원칙에 따라 멕시코가 조 1위를 확정짓는 구조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3전 3패를 기록하며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이 패한 국가가 멕시코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로 인해 월드컵 2차전 징크스도 다시 한번 이어져 팬들의 아쉬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남아공과의 경기 결과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남아공전에서는 반드시 승점을 획득해야 하며 만약 패배하고 체코가 멕시코를 꺾는다면 최악의 경우 조 4위까지 떨어져 탈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남아공 역시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을 남겨둔 만큼 이번 3차전은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경기 내용 및 문제점 분석. 이번 멕시코전 경기 내용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패할 만한 경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점유율, 슈팅 수, 기대 득점, XG, 상대 페널티 박스 내 터치와 패스 등 주요 공격 지표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다만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멕시코를 몰아붙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효 슈팅은 경기 종료 10분 전인 80분을 넘어서야 겨우 나왔으며 그마저도 후반 막판 교체 투입된 조교성이 헤딩으로 만든 찬스가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기 전부터 우려됐던 공격 전개 방식에서 드러났습니다. 멕시코의 견고한 수비 라인과 촘촘한 공간 차단으로 인해 뒷공간 침투가 막히면서 공격 전개가 답답해졌고 특히 황인범과 이강인 두 선수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여전했습니다. 이 두 선수 없이는 공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상대 수비에 쉽게 대응당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실점 장면과 수비 조직력. 실점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비 조직력이나 전술적 약점보다는 선수 간 쌓인 미스와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 라인이 붕괴하거나 간격이 무너지지 않았고 큰 전술적 허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승규 골키퍼와 이기혁 선수의 의사소통 오류로 공중볼 처리에 실패하면서 실점이 발생했고 공식 기록상 김승규의 실책으로 분류됐습니다. 만약 상대의 완벽한 공격 플레이에 의한 득점이었다면 우리 팀의 전술적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겠지만 이번은 아쉬운 자책골 성격이 강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규의 활약 없이는 이날 경기에서 더 큰 실점 위기를 맞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히메네스의 강력한 슈팅을 선방했고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공격의 시발점 역할도 톡톡히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감이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공격 전개와 문제점양 팀 모두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경기장을 좁히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프사이드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고 멕시코도 롱킥 한 번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오프사이드에 무려 6차례나 걸렸습니다. 이는 공격 전개 방식이 지난 체코전과 거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뒷공간을 누비는 패스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그 외에 다양한 공격 패턴은 전무했고 특히 황인범과 이강인의 패스 없이는 위협적인 공격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잡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은 멕시코의 견고한 수비 앞에서 무력화됐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황인범은 센터백 옆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까지 내려와 경기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했는데 이 두 선수의 볼터치가 있어야 공격이 시작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김승규의 롱킥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롱킥 비중은 체코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500 전술로 라인을 촘촘히 유지하며 우리 윙백 서령우와 김문환을 효과적으로 봉쇄했고 전방에는 손흥민 한 명뿐이라 수비가 비교적 편안했습니다. 이재성의 중원 분투에도 불구하고 공격 자원들의 움직임은 상대 견제에 막혀 기회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손흥민의 원톱 역할도 이날은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피지컬과 버티기보다는 드리블과 기술적 움직임의 강점을 가진 손흥민은 멕시코 수비가 라인을 내리면서 공간이 사라져 고립됐고 동료들의 지원도 부족했습니다. 손흥민은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고 드리블 성공률 100%를 기록했으나 공간 부족과 지원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을 측면 윙어로 전환의 공간을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반전 전개와 교체 카드 후반전에는 양 팀 모두 긴장감을 유지한 가운데 우리 팀의 실수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급해진 우리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 숫자를 늘렸지만 멕시코는 라인을 내리지 않고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며 압박과 역습을 시도해 우리 공격 전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일찍 교체한 결정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의 부재는 멕시코에게 라인 높이기와 강한 전방 압박을 가능하게 했고 후방부터 공격을 전개하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윙백 서령우와 김문환은 수비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공격 지원과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서령우는 몇 차례 찬스를 만들었으나 마무리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경기 중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 홍명보 감독은 공격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엄지성과 양현준을 투입해 윙백의 공격 가담을 강화하고 황희찬, 오영규, 이강인, 황인범 등 공격 숫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 전략은 양현준의 크로스와 함께 체코전 역전골 당시 패턴과 비슷한 효과를 냈으나 결정적인 위협 장면은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교성과 오영규를 투톱으로 배치하는 승부수를 띄웠고 조교성의 헤딩슛이 우리 팀의 가장 위협적인 찬스가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카타르 월드컵 당시 간결한 공격 패턴을 연상케 했으며 공중볼 싸움과 벌세컨볼, 2차 볼 싸움에서 경쟁하는 모습이 긍정적 신호였습니다. 조별리그 전망 및 전략, 종합하면 우리 팀은 여전히 롱볼과 뒷공간 침투에 크게 의존하는 공격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했습니다. 전방 공격수와 미드필더들에게 투입되는 볼이 제한적이어서 위협적인 공격 기회가 적었습니다. 수비 조직력은 크게 나쁘지 않았으나 단순 실수가 결과적으로 패배를 초래했습니다. 멕시코 또한 오늘 실점 장면을 뼈아파했을 것입니다. 조별리그 전망을 보면 조 1위 진출은 현실적으로 희박해졌지만 조 2위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2위 진출은 토너먼트 상대가 상대적으로 덜 강한 팀들이 될 가능성이 크고 경기 장소가 라 소파이 스타디움으로 많은 한인 교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의 홈 경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파이 스타디움은 동구족이라 한낮의 더위나 기후 변수로부터 선수들이 덜 고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입니다. 3위 진출 시 불리한 점 반면 3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할 경우 일정과 이동거리에서 큰 부담이 예상됩니다. 미국 내에서 보스턴, 시애틀 등으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체력 소모와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이 큽니다. 이는 경기력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3위조 진출 시 만나는 상대도 상당히 강력한 팀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조 1위 독일, 코트디부아르 등 강호와 맞붙게 되는데 독일은 과거 우리에게 강한 상대이며 코트디부아르에게 0대3 대패한 기억도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베이징조 역시 벨기에, 루카쿠 등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어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따라서 3위로 진출할 경우 상대 강팀과의 대결에 긴 이동거리로 인한 체력 부담까지 겹쳐 경기력 유지가 어렵습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과제 이러한 이유로 우리 팀은 조별리그에서 최소 2위 이상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위라면 토너먼트 진출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정과 비교적 짧은 이동거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강한 팀과 맞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남아공전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복잡한 경우의 수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2위 확보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도 가장 실행 가능하고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략입니다. 이번 멕시코전에서 드러난 공격 전개 문제와 전술적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개발하며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성공을 거두는 열쇠입니다. 팬들의 아쉬움도 크겠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있으니 끝까지 응원하며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경기에서는 엔스와 같은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잡아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길 바랍니다. 그간 보여준 경기력을 토대로 충분히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팀의 승리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번 분석이 축구팬 여러분께 깊이 있는 이해와 흥미를 제공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